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건 이제 한번 앞쪽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수학교육 발달, 뭐 세계 수학교육 운동 동향인데 이게 뭐 작년에도 그렇고 사실 좀 안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늘 말했지만 그냥 이렇게 지금 요 정도 읽으면서 그냥 알 수 있는 수준만 하면 돼요. 거기를 막 따로 복습하고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흐름이니까 놓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답이 니은, 미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 1번 옆에 수학교육의 발달 과정 이거기 때문에 발달 과정에 그냥 아주 1월 달에 배웠던 그 기본적인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그냥 안 까먹고 시험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비계 설정이 사실은 기입형으로 쓰는 것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얘네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힌트를 주는 그런 개념이라 되게 중요한 게 되죠. 아까 거랑 꼭 비교를 하세요. 수준의 발달 변화 과정, 그 다음에 단계. 2개만 하면 돼요. 수준, 그리고 비계 설정. 그리고 왜 그거 물어볼 게 없어요. 비교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결국은 급진적 구성주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급진적 구성주의를 추구한다. 요렇게만 하면 이건 진짜 완전 기입형 문제인 거고요. 답안처럼 박 교사가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는 모두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지식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급진적 구성주의 수리 철학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구체적인 게 5번에 있고요. 최빈값 볼게요.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에요. 빈도수가 많은 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그래서 최빈값은 평균이나 중함값과 달리 자료가 글자 또는 기호로 주어진 경우도 돼요. 글자 또는 기호. 최빈값은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학생들이 이제 말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한다는 건 좀 차이가 있죠. 설명, 구조, 체계 밑줄 치고. 두 번째 탐구 밑줄 칠게요. 스스로 밑줄 칠게요. 그냥 그것만 밑줄 칠게요. 탐구학습은 스스로 정보 모으고 탐구하는 거니까. 학생 중심이 되어서 개념을 발견 구성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생 스스로 자료와 정보로부터 지식을 도출, 지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거. 물리적인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탐구학습.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조별 활동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도 각자 책이 뭔가 하나 자료를 줬어요, 선생님이. 자료를 주고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 힌트나 유도 질문을 해주면서 같이 어떤 새로운 학습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발표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탐구학습이라고 해서 꼭 어느 현장을 탐구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실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구조화 들어가고요. 집합, 구조화, 내적 관련성, 부분. 같은 요소일지라도 전체 속에, 아까 같은 조만한 삼각형이죠. 같은 요소일지라도 전체 속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가, 역할, 기능. 그러면요, 이 베이커의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냐면, 베이커하고 연구팀이 평균과 관련된 초기 역사를 연구하여 개발한 문제 상황이 학생들의 탐구를 자극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프로이덴탈이 통계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거야. 가장 중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흥미의 유지를 하고 그게 도와줄 수 있는 예를 들을 때 베이커 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 사진 또한 인용될 확률이 높아요. 시험 문제에.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탐구를 자극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현실 맥락을 활용하는 건 당연히 됐었고 수학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도 시사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줘야만 얘네들이 반성적 사고를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빈칸의 안내, 확인, 재발명할 기회, 설명, 재발명 과정,
뭐 반성적 사고할 기회 이런 걸 주지 않을까. 아무튼 사고 실험이 뭐야? 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사가 수업 준비를 잘해야 돼. 왜? 학생들이 안내된 재발명을 위해서 잘해야 되고, 그 뜻은 뭐냐고 하면 일반적인 뜻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장면에 대해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여기만 밑줄 칠게요. 적절한 대응. 또는 내용에 대한 거는 천재들이 어떻게 했나 하는 걸 고민하면서 수업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자의 접근 방법을 밑줄 쳐놓을게요. 수학자 기하적 대상을 대수적으로 다루게 한 부분, 그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다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이고, 제가 선생님들을 연습시키고 싶은 게 그 두 가지였어요. 원뿔을 절단했다는 거 하고 기하랑 대수의 연결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반영적 추상화의 정의하고 이론적인 설명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뭐 반영적 추상화란 학습의 주체자가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활동과 조작을 한 뒤, 아까 같이 종이 실을 묶고 풀고 펼치고 이런 활동과 조작을 한 다음에 그 자신의 활동과 조작을 반성하여, 아까도 제가 말했죠? 조작을 반성해야 한다고요. 자기가 했던 것들을.